네, 반갑습니다. 주식쿨링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금까지는 순한 맛이었지만 곧 매운맛이 될 종목 그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종목을 설명하기 앞서서요. 이제는 의심하지 말자. 2차 전지의 성장성이라는 주제로 잠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 자료들은 최근에 나온 자료들을 인용을 했고요. 하나금투에서 올해 4월 11일에 나온 자료인데 올해 2월달 글로벌 그 전기차 배터리 출하량이 YOY 61%나 증가한 42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는 이제 시장 동향이 나왔고요. 또 글로벌 2월 누적 판매량도 75.2기가와트시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그리고 LFP 배터리 침투율도 글로벌 34.5%나 증가했다라고 이제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L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산 리튬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가격 경쟁력이 좀 부각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라든지 CNT 도전제의 기술적인 보완으로 좀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셀투팩, 셀투세시, 셀투 바디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탑재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점들이 기술이 개발되면서 LFP 사용량이 앞으로 좀 늘어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성장이 앞으로 좀 더뎌지는 것은 아닌가 보면 주요 지역의 이제 전기차 비중 추이를 보게 되면요, 글로벌도 아직까지 보면 10%가 이제 조금 넘은 수준이고요. 미국은 아직 10%가 아직 돌파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3사 셀 메이커들이 지금 이제 북미에 진출해서 이제 북미 시장을 다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북미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전기차의 판매 비중, 이건 이제 EV 모델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합쳐서 비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EV 모델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10% 훨씬 안 되죠. 아직 5%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니까요. 그래서 아직 유럽 침투율이 좀 많이 올라왔고, 중국 같은 경우는 20% 이상 올라왔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합쳐진 수치니까요. 앞으로 2차 전기차 시장은 고속도로 급격하게 어느 섹터보다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건 이제 미래셋에서 4월 10일 날 이제 어제 내놓은 자료인데요. 북미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현재 지금 확정된 부분만 466.5기가와트 시정입니다. 이거 다 지금 합산을 해보니까 한 466.5기가와트 시 정도가 이제 북미 증설이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연평균 한 1200기가와트 시는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지만 미국의 26년대 이후에 캐파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전액만 해도 연평균 60만 톤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셀메이커들이 미국에 증설을 하는데 지금보다는 거의 3배 가까이 증설을 해야지 이제 이 수요가 캐파가 보완이 되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2차전지 성장성 아직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2차전지 종목을 고를 때 있어서 성장성은 정말 좋은데 대신에 이제 부채가 많죠. 투자 자금을 계속 조달을 해야 되고, 또 계속 CB를 발행하게 되면 그 나중에 다시 또 이제 물량을 폭탄을 터뜨려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점 부채가 있는 회사들 조금은 조심하자. 오히려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양다리를 거쳤든지 아니면 세 다리를 거친 종목들을 보자.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재무도 탄탄한 캐시카우를 확보를 하고 투자를 이어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이 종목을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년도부터 보시면 OLED 유기 재료가 20년도에는 가장 큰 매출원이었고 21년도까지 가장 큰 매출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2년도 기준 전체 기준을 보게 되면 이 OLED 소재 자체가 매출액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OLED 쪽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이 반도체 소재 부분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 소재 부분도 매출액이 21년도에 비해서 YOY 100%나 성장하는 그런 이 매출 구조를 가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OLED 소재와 반도체 소재가 주력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21년도이고요. 22년도 보시면 되겠는데 이 FC라는 게 Fine Chemical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OLED 소재, 뭐 SSPR 요것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영업이익이 21년도 기준에는 영업이익이 18% 나왔고요.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21.7%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에 22년도에는 이 파인 케미컬 부분에서 적자가 났습니다. 즉 OLED 쪽 소재가 굉장히 업황이 안 좋았구나. 아까 보시면 매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매출도 지금 거의 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20% 이상 감소가 됐죠. 그래서 적자를 이뤘지만 반도체 쪽 부분은 매출이 크게 늘어났다. 영업이익도 15.5% 정도 유지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이제 상쇄되지 않을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제 손익계산서를 보게 되면 20년도, 21년도, 22년도 보시면요, 매출액이 20년에 비해서 21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21년도와 22년도는 매출에 큰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그렇죠? 큰 차이가 없는데 이 판관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지금 180억에서 250억이나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영업이익 부분은 당연히 이제 210억 나오던 영업이익이 92억 정도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비슷한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판관비 증가가 굉장히 컸다고 보여지고요. 매출 원가도 좀 올라갔죠. 예,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그나마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당기순이익은 거의 뭐 영업이익하고 영업이익은 비슷하게 나오든지 좀 부족하게 나오는데 이제 22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워낙 적게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잘 나왔죠. 연결회사 영업이익이 잘 나온다고 보면 되겠고요. 자, 판관비 내역을 해서 제가 좀 보게 됐더니 이 급여 부분이 무려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28.3%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업보고서를 보게 되시면 계속 이 급여분은 올라갑니다. 네, 퇴직급여 부분도 올라가고요. 법률성도 다 증가하는 추세긴 한데 이 회사는 1년 만에 28% 이상 증가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출이 됐죠. 근데 이게 이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사업에 따른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됐었고 보시면 그리고 이 연구 개발비가 무려 46.4%나 증가했습니다. 인건비 부담 비용보다 이 연구 개발비 부분에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업이익이 적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보면요. 매출의 8%입니다. 매출의 8%. 일반 보통의 우리나라 상장된 회사들이요. 보통 연구개발비로 0.3%, 0.5%, 뭐 좀 쓰는 회사 1. 몇 프로, 많이 쓰는 회사 3%대 정도 되거든요. 매출액 대비해서 8% 이상의 연구개발비 상원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고요. 이 말은 이 회사가 정말 신사업에 대해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쪽에 영역을 굉장히 집중하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회사 이름이 바로 순한맛 덕순이 덕산 테코피아가 되겠습니다. 저는 애칭으로 덕순이라고 부르려고 하겠습니다. 순한맛 덕순이. 이 덕산 테코피아가 22년도가 저점 시적이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좋아질 일만 하면 본사업이라는 제가 주제를 달았는데 첫 번째, 지금 이제 반도체 소재가 매출이 가장 커졌죠.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을 보게 되면 이제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감산을 이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재고 수준이 좀 빠르게 가속화되게 되면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당겨질 것이다 라는 업황 개선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뭐 소재, 장비들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이 회사의 주력 매출원이 이 낸드 고단의 이제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HCDS 프리커서라는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HCDS 프리커서가 낸드가 고도화되고 입체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사용량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요. 이 삼성전자의 MS가 5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삼성전자가 메모리 쪽 D램은 감산하지만 낸드 쪽은 오히려 4% 정도 더 늘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관련된 그 소재 종목들이 사실 주가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MS가 50% 넘는 이 HCDS 프리커서가 주 매출원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보시면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반도체 실적의 볼륨이 증가하게 됐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D램이 이제 점점 미세화되죠. EUV 공정이 적용되고 5나노, 3나노, 2나노 이렇게 공정이 미세화되면서 ALD 장비가 쓰게 되죠. 원자 증착으로 하게 되는 증착 장비들이 사용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이K, 이제 하프니움 계열의 고유전율을 가진 프리커서가 사용되게 되죠. 그래서 뭐 한솔 케미칼도 있고, 뭐 삼성 쪽은 DNF도 있고요. 뭐 하이닉스 쪽은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있고, 메카로도 있고, 뭐 이런 이제 비슷한 동종업계 회사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제 MS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 하이K 프리커서도 앞으로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도체 소재 쪽은 22년 동안 바닥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OLED 소재 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OLED 소재 쪽 하면은 덕산 네오루스가 있죠. 덕산 네오루스가 이 덕산 테코피아가 이제 중간체를 덕산 네오루스 공급해주면 덕산 네오루스에서 최종 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의 삼성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하는 그런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OLED 소재 쪽도 전방 산업이 되게 어려웠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무제한으로 유용성을 공급하다가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면서 수요 둔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가전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 IT 제품들의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해졌었죠. 그래서 OLED 쪽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었다가 최근에 많이 회복이 되는, 또 중국의 휴대폰 수요도 이제 재고가 많이 감소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요즘에 이제 OLED 쪽도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OLED 쪽은 좀 트리거가 있죠. 바로 이 애플의 아이패드 신제품, 요게 이제 큰 트리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바일 폰에 비해서 패드 자체는 이 패널 자체가 4배 이상 큽니다. 우리 휴대폰 하나의 화면보다 4개 정도의 화면이 들어가고요. 근데 애플의 아이패드는 투 스택 텐덤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소재가 기존의 패드보다 2배 이상 들어갑니다. 즉, 이 애플의 아이패드 하나가 기존 휴대폰보다 8배 정도의 OLED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쪽 소재 쪽도 이 아이패드 신제품 출시와 함께 좋아질 것이고, 그럼 아이폰 이제 15이 나오죠. 15이 나오고 갤럭시 신모델 나오고, 앞으로 또 이 전장 쪽으로, 그렇죠? POLED LG 디스플레이가 잘하고 있는 POLED 쪽, 그리고 삼성도 이번에 페라리의 이제 OLED 패널을 납품하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죠. 그래서 전장 쪽으로도 확대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도 OLED에 집중 4조 정도 투자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방 산업이 OLED 쪽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OLED 쪽도 22년 동안 바닥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메인 주 매출원들이 업황이 다 좋아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좀 아쉽다, 그죠? 이 매운맛 신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덕산테코피아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2차전지 쪽으로 신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정정 공시가 나와서 3월 31일 날 취득 예정이었던 유형자산 취득이 5월 30일로 좀 연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덕산 일렉트라,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이죠. 덕산 일렉트라의 이제 이 신규 시설이 372억짜리 유형자산 취득 취득 결정이 좀 2달 뒤로 미뤄졌다. 이 공시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주가가 살짝 빠졌었는데요. 이 덕산 일렉트라는 뭐하는 회사인가? 전해액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500억을 투자한 덕산 테코피아의 생산 기준이 뭐 하는 것인가? VC, FEC 2차 이제 전액 첨가제를 만듭니다. 다시 말한다고 하면 이제 사업 구조가 덕산 테코피아에 있어서요. 2차인지 전액 첨가제는 덕산 테코피아가 양산을 합니다. 하지만 전액을 만든 거는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일렉트레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국내 공장, 공주에 둘 다 이제 지었고 있는데요. 공주에서도 이제 올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이 됩니다. 즉 매출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전액과 전액 첨가제 매출이 올해 2분기부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사들 이제 애널리스트들께서 올해 4월에 이제 한투 박성호 애널리스트하고 키움의 김선 애널리스트 두 분이 이제 리포트를 덕스코피아를 최근에 발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박성호 애널리스트는 반도체 애널리스트고요. 김선 애널리스트는 디스플레이 애널리스트입니다. 즉 이 2차전지 2차전지를 이제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업황을 설명하실 때 이제 반도체 위주로 설명하시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매출 자체를 반영하는 것들이 이제 신사업에 대해서 부분을 이제 적으니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차전지 첨가제라든지 뭐 전해공장 이제 24년도에 테네시주에 이제 완공되는 것들을 가정해서 매출 잡아놨는데 목표 주가를 3만원, 네, 키움은 31,000원으로 잡아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굉장히 2차전지 이 성장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잡아놓은 건 아닌가라는 것들 제가 이제 보여지고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한 가지 이 전액이 이제 IRA 법안이 시행되면서 이제 필수 소재가 됐죠. 그래서 미국 현지에 반드시 공장을 지어야 하고 또 전액은 특성상 셀 메이커하고 많이 거리가 벌어지면 안 되죠. 신선도가 떨어지면 전액이 이제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반드시 지어야 되는데 이 필수 소재가 됐기 때문에 이 전액 회사들은 이 셀 메이커와 협상력이 생긴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좀 유리하게 이제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AMPC 법안이 아직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셀 메이커는 확정이 됐죠. 모듈까지 하게 되면 45달러를 받게 되는 확정이 됐지만 만약에 이 전액도 AMPC 법안이 이제 세제 혜택이 받는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2차전지 매출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아직까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정확하게 반영 안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2차전지 소재들 중에서 이제 셀메이커들도 있고 뭐 동박, 양극재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전액이니까 전액 대표 주자 엔캠과 그리고 첨보 이제 전액 첨가제도 만들고 전해질도 만들죠. 이 회사들 보게 되면요. 엔캠은 SK증권에서 22년 11월 작년 11월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5년도 실적을 이제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해놨습니다. 첨보도 올해 3월달에 나온 하이투자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25년 실적을 다 땡겨서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산정을 해놨습니다. 하다못해 MLCC에 신사업을 한 아바텍조차도 25년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덕순이는 24년치밖에 실적을 반영 안 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4년치밖에 반영 안 해놨어요. 그래서 목표주가 3만원, 3만1천원밖에 안 잡아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계산해보자는 거죠. 덕순이에 대해서. 자 봅시다. 기움증권의 김선 앨리스트가 실적 추정을 잡아놓은 건데요. 자 22년도는 이제 다 나왔으니까요. 23년도 올해 기준을 보게 되면 매출액이 한 1,300억 나올 거고 근데 이 OLED 쪽에서 455억 정도 나올 거다. 즉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하는 거죠. 증가하는 거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작년에 620억 나왔는데 올해는 735억 정도 예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아지죠. 반도체 쪽이 특히 많이 좋아지고 OLED 소재 쪽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 4년도에는 더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학 및 기타에서 이제 2차전지 전액 첨가제랑 이제 SSB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 타이어 회사들이 이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만드는 거 아시죠? 전기차는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도 무겁고 또 고출력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SSBR이라는 특수 첨가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를 더 높게 만드는 첨가제를 또 이 정산테크피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합쳐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요 매출이 74억 정도 나왔고 23년도에는 113억이 예상된다. 왜냐면 올해 이제 공주의 전액 공장과 전액 첨가제 공장이 가동이 되죠. 그리고 24년도에는 한 250억 정도 나온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전액과 전액 첨가제만으로도 한 250 정도 그 SSBR 포함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25년 실적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다. 영업이익률도 보시면 지금은 작년도에는 8%, 올해 한 9% 정도 예상하고 24년도에는 12% 정도 예상한다 라고 지금 보통 예상을 해놨습니다. 자 25년도 실적을 우리가 한번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도 물론 이제 뭐 보수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OLED 소재가 22년보다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죠. 25년도 기준입니다. 22년도에가 41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3년도가 지금 455억이죠. 그래서 우리가 25년도를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정말 보수적으로 보고 그래 OLED 소재 25년 되더라도 우리 455억 정도만 생각해 봅시다. 반도체 소재 쪽도 지금 이제 23년도 735억, 24년도 880억 넘는데 그래 이 증설 이미 완료돼서 25년도에는 더 안 좋을 수도 없지만 어쨌든 그 23년치만 계산해 봅시다. 735억 25년도에도
OLED랑 반도체가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수준 정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진짜 보수적으로요. 그리고 이 기타 매출에서 이차 전해액과 첨가제와 이제 SSBR 타협 강화 들어가는 코드 들어가는 요 첨가제까지 포함해서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0% 성장했죠. YYY로 100% 성장했지만 24년도에 250% 정도 나온다. 요거는 250% 정도를 반영해 보자고요. 왜냐면 올해 이제 2분기도 반영이 되니까 실적이 제대로 안 잡히니까 24년도 한 250% 정도 잡아놨으니까 그래 그러면 2000년 전액 첨가제 공제에서 나온 거랑 SSB랑 합쳐서 250% 정도로 잡아봅시다. 예, 요거 생각 이제 그 정도 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일렉트라가 테네시의 테네시 6만 톤 전액 생산기지를 지금 이제 24년에 완공을 하죠. 상반기에 완공하고 하반기부터 매출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테네시가 지금 우리나라 HND 쌀메이커의 중심 이제 지역이 됐죠. 얼티엄 셀즈의 이 공장 최초엔 35기가와트로 35기가와트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10 얼티엄 셀즈 이 공장의 35기가와트시는 24년도에 완공이 됩니다. 올해 연말에 완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설을 했어요. 15기가와트씩 나중에 추가 확정을 지어서 이 공장도 24년도에 가동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50기가와트시가 이제 가동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블루볼 SK에서 이제 포드하고 SK하고 합작을 만든 법인이 43기가와트시입니다. 요게 25년 완공 예정이에요. 이것도 테네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도 테네시에 양극재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 중이고 뭐 나노 신소재도 테네시에 들어가고요. 동화기업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테네시가 우리나라 2차 소재주의 중심 지역이 됩니다.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 덕산 테코피아의 자회사 덕산 일렉트라가 6만 톤 캐파로 이제 이 테네시에 증설하게 되는데 요게 6만 톤은 이제 1톤당 1000kg니까요. 1000kg를 곱해서 지금 전액이 킬로그램당 10달러 정도 하거든요. 10달러. 그럼 환율을 1300원 잡아서 그리고 25년도 가동률을 뭐 한 70%만 잡자고요. 90%까지 안 잡고 70%만 잡아도 이 덕산 일렉트라의 테네시 공장에서만 5460억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25년도에. 그죠? 그래서 요게 만약 가동률이 이제 90%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만 7020억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보면 요 OLED랑 반도체 소재 합쳐서 1300억, 뭐 1700억 나오는데 이 매출에 지금 3배, 4배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엄청난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잔디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RA 법안에서 전액은 필수 소재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미국 현지 증설이 필요하고 이제 셀 메이커 협상하는 데 있어서 야 우리 마진 박하고 주면 우리 증설 안 할 거야 라고 이제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됐죠. 거기다가 만약에 AMPC까지 적용 확정된다 그러면은 전액 기업들은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질 수 있어서 리레이팅이 훨씬 많이 될 겁니다. 자, 이건 밸류에이션 볼게요. 이거 이제 미래셋 김철중 애널리스트가 최근에 해놓은 건데요. 아까 SK증권에서는 25년치 실적을 이제 엔캡을 해놨었는데 여기서는 좀 많이 났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PR로 보게 되면 이 25년도가 되면 전액 사업부에서만 이제 덕산 테코피아는 70% 가동했을 때 5,460억 정도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은 5,460억에다가 국내 기타 사업, 아까 우리나라 국내 공주의 전액과 첨가제 합쳐서 한 250억, 기타 사업부가 250억 잡아놨으니까요. 그 중에서 SSBR 빼고, 그래, 200억만 잡자. 국내의 전액과 첨가제를 200억 잡자고요. 그러면은 5,660억의 매출이 전액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신사업에서만, 덕산 테코피아가. 그리고, 아까 첫 장에 봤듯이, 셀 메이커가 지금 미국에 이제 466.5GWh가 확정인데, 그것만 할까요? 앞으로 더 확정해야죠. LG엔솔도 도요타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SDI도 GM하고 지금 이제 제입이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죠. 볼보도 있고요. 그다음에 포드하고도 다시 또 제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향후 증설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셀메이커가 증설하게 되면 당연히 전액은 그 지척에 반드시 공장을 증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엔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화기업이라든지 톡산 이 세 개 회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솔브네 홀딩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 회사들 반드시 증설이 필요하다. 앞으로 더 이쪽 매출이 커질 수 있어서 리레이팅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자 25년 이상 전체 매출 한번 더 해보자고요. 그 전액에서만 5,660억이 나온다. 아까 오일리 쪽에서 450억. 이거 지금 23년도 기준이죠. 반도체도 730억. 이것도 23년도 기준입니다. 여기서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반도체도 더 늘어나고 오일리도 더 늘어날 텐데 어쨌든 보수적으로 그냥 전액만 25년치 이제 실적 예상치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매출이 6,845억입니다. 25년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영업이익률 기준 23년도 기준에서 10% 잡자고요. 보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영업이익이 684억 나옵니다. 그러면 순이익 아까 보시면 순이익이 어떤 때는 영업이익보다 잘 나오는 해가 있죠. 실적이 안 나온 해는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잘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보통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니까 순이익은 600억을 가정했을 경우에 엔캠이 24년도에 PER 21.9입니다. 첨보가 34.7 그쵸? 첨보가 34.7이고 엔캠 21.9입니다. 동아기업이 지금 59.9입니다. 이 동아기업은 뭐 본사업의 실적이 워낙 안 나오니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25년도 예상 PR을 봤을 때 엔캠이 이제 첨보죠. 엔캠이 여기서 지금 안 되어 있고 이 첨보가 18.6배 정도 나올 거다. 후성이 이제 반도체 소재를 하니까 흑수가스를 하게 되니까 어찌 보면 좀 더스테코피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이 회사도 25년도에 예상 PR이 11.8배입니다. 그러면 목표주가 선정할 때 25년 순이익이 보통 그냥 보수적으로 600억 잡고 PR을 12배를 주자고요. 18배까지 뭐 안 주더라도 12배 정도 후성 정도 줄 수 있으니까 12배를 주고 지금 여기 엔캠 같은 경우도 25년치 실적이 빠진 게 24년부터 공장 증설이 미국에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거든요. 24만 톤 캐파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자금 조달이 좀 가능할까? 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거 빼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만약에 엔캠도 그 계획대로 증설이 되지 않는다 하면 PL이 다시 더 올라올 수 있는 여지도 있긴 하겠죠. 어찌됐든 12배를 줬을 경우에 순이익 600억에 PL 12배만 줘도 7,200억에 1차 목표 시총이 나옵니다. 25년도 기준으로요. 그러면은 오늘 종가 23년도 4월 13일 종가가 24,300원이고 총 주식수를 곱하게 되면 4,465억입니다. 오늘 시총이요. 자사주가 23만 주 있으니까 이걸 제외하게 되면 오늘 시가총액은 한 4,40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1차 목표가 시총을 1차 목표 시총을 7,200억 잡았을 경우에 상승률이 63%, 목표 주가가 39,700원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다시피 반도체와 OLED 소재 쪽 매출을 지극히 보수적으로 올해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라는 거죠. 이것도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목표 주가도 올라가야 될 것이고 또 국내 셀메이커 증설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신사업에 대한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 전액 사업부가 앞으로 1조 이상 될 수도 있는 그런 잠재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도산테코피아는 양다리, 세다리 반도체 소재와 OLED 소재를 가지고 신사업, 전액 사업을 가지고 있고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를 가진 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 마저 한 가지 보겠습니다. 이제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사라는 회사가 500억을 이제 더선테콤에 투자를 했어요. 21년도 12월 달에 투자를 했고, 여기 처음에 이제 31,000원에 이제 전환사채를 받았다가 주가 하락으로 지금 이제 25,000원으로 전환가액이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으로는 지금 만약 420억 정도, 417억 정도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만기가 25년도 12월 15일인데 3년 후부터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 500억에 대해서는 24년도 12월 15일, 내년 12월 15일까지는 이제 뭐 크게 이 문제가 나올 리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당장 크게 500 이슈로 주가가 하락할 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또한 덕산테코피아는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죠. 그래서 현재 공매도 치기 어렵다. 그래서 주가 상승 여력이 생각보다는 클 수 있고 그 트리거는 이제 공주 전액과 전액 첨가제가 이제 정식 계약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약이 나오고 아니면은 테네시 공장이 내년 가동되니까요. 올해 늦어도 연말에는 계약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오늘 오랜만에 제가 이제 좀 지금은 순하지만 나중에 매운맛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주제로 덕산테코피아를 추천해 드렸는데 우리 같이 잘 됩시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